Breaking news right now. A judge says there is probable cause to hold the Trump administration in contempt. This is in regards to the case of deporting Venezuelan migrants, despite that judge's order in his court to turn the plane around. CNN chief legal correspondent Paula Reed joins me now. Paula, what exactly is the judge saying? 미국 정치 및 제도적 환경에서 최근 발생한 한 사건이 공공기관, 언론 매체 및 전문 분석가들의 상당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는 명확한 결론을 내린 사건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헌법적 메커니즘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개 기록, 공식 성명 및 공식 결정에 따르면 이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각각 공식 권한 내에서 활동하지만 정치적 긴장, 산기한 해석, 제도적 한계에 대한 논쟁이 팽배한 맥락에서 동시에 연루된 일련의 사건들을 의미한다. 이 주제에 대한 공적 관심은 단순히 관련된 인물이나 직책 때문이 아니라 시행된 절차의 성격과 권력 간 관계에 대한 잠재적 함의에서 비롯된다. 보고된 사실에 따르면 하원은 헌법에 규정된 정치적 책임 메커니즘과 관련된 공식 논의를 시작하거나 재개한 반면 연방 법원들은 행정부 기관들의 법원 명령 불이행 주장을 보다 직접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두 움직임은 성격과 목적이 다르지만 시간적으로 가까운 시기에 발생했으며 권위, 합법성, 제도적 규범 준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대중과 전문가들에 의해 함께 논의되기 시작했다. 미국 헌법 구조에 따르면 이러한 절차는 자동적으로 진행되거나 반드시 동일한 결과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통제 및 감독 수단으로 공존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입법 분야에서는 하원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기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 즉 역사적으로 탄핵으로 알려진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이 메커니즘은 형사적 유죄 판결과 동일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 즉각적인 직위 박탈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이는 보다 광범위한 절차의 초기 단계로 진행될 경우 상원으로 이송되어 상원이 기소를 심판하고 해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의 논쟁은 제기된 기소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기소가 제기된 정치적 시점, 인용된 법적 근거, 그리고 명확한 정당 간 분열이 존재하는 의회 내에서의 실제 처리 가능성까지 포함한다. 이와 동시에 사법부 영역에서는 연방 판사들의 최근 판결이 연방 행정부의 법원 명령 이행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했다. 공개된 법원 문서와 판결문에 따르면 일부 판사들은 행정부의 특정 조치가 사전에 정해진 법원 명령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같은 헌법 체계에서 법원 명령에 대한 존중은 법치주의의 기둥으로 간주되며 법원 모독죄 제도는 바로 사법부 결정이 선택사항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 제도의 적용, 특히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경우 사법부 내부에서 복잡하고 신중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미국 정치체제 분석가들은 이러한 논쟁의 동시 발생이 자동적으로 제도적 붕괴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권력 간 갈등을 처리하도록 설계된 구조 내에 스트레스 상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견제와 균형 시스템은 정의상 마찰, 해석적 분쟁, 그리고 경우에 따라 공식 절차를 통해 중재되는 제도적 대립을 전제로 한다. 현재 논쟁의 핵심은 작동 중인 도구들이 전통적 한도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더욱 양극화된 정치 환경에 대응하여 그 사용이 확대되는 징후가 있는지 평가하는 데 있다. 또 다른 광범위하게 논의되는 측면은 공식 문서에 사용되는 제도적 언어의 역할과 관련된다. 입법 결의안이나 사법 결정에 사용되는 용어들은 공개 토론이나 언론 보도에서 부여되는 의미와는 다른 기술적 의미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정치적 비난, 예비적 법적 판단, 최종 결정 사이를 구분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현재 유통 중인 많은 문서들은
절차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수정, 이해 제기 또는 중단될 수 있는 절차의 초기 단계를 나타낸다. 역사적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의 긴장 국면은 미국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다. 학술 문헌은 종종 당파적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제도적 통제 수단의 활용이 확대되는 동시에 권력 간 비공식적 협상 공간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상황은 대통령 권한, 의회의 한계, 법원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국가적 논쟁의 중심이 되었던 다른 시기들과 신중하게 비교되고 있지만 각 사례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공공행정의 일상적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 입법 및 사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때 연방기관, 규제기관 및 행정부서는 더 큰 감시 아래 운영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행정적 결정, 기한 및 제도적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버넌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환경은 정부의 활동이 완전히 마비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면서도 의사결정에 더 큰 신중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법적 명령과 지침의 해석에 관한 내부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공공토론에서 자주 제기되는 또 다른 쟁점은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의 차이다. 탄핵은 입법적 수단으로서 공적 신뢰와 직무 적합성 관점에서 행위를 평가하는 반면 사법 절차는 법적 준수 및 특정 규범 이행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경로들은 특정 맥락에서 대화하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영역을 혼동하면 각 절차의 실제 범위에 대한 부정확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당의 반응과 관련하여 공개 발언 기록은 내부적 차이는 있으나 각 당의 지침과 대체로 일치하는 입장을 보여준다. 야당 일부는 헌법적 한계를 재확인하기 위한 통제 메커니즘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 측 인사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과도하거나 정치적 동기로 인한 것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반응 패턴은 해당 성격의 절차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대중의 인식과 제도적 논의의 속도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이 논쟁은 법조계로도 확산되어 헌법학 교수, 전직 판사, 전문 변호사들이 최근 판결과 입법 결의에서 인용된 법적 근거를 분석하고 있다. 일부 분석은 선례, 확립된 법리, 역사적 관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분석은 새로운 정치 행정적 맥락에 해석을 적응시킬 필요성을 지적한다. 이러한 해석의 다양성은 해당 주제가 여전히 개방적이고 진화 가능하다는 점을 강화한다. 공중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이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보도는 일부는 신중하고 일부는 단순화된 다양한 서사들의 증식을 초래했다. 미디어 및 정치 전문가들은 신속한 커뮤니케이션 형식에서 제도적 절차의 복잡성이 종종 축소되어 실제로 결정된 사항과 여전히 논의 중인 사항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정보적 관심으로 이 주제를 추적하는 이들에게는 맥락화와 상세한 설명이 핵심이 되었다. 선거 환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도 존재하지만 분석가들은 그 효과가 절차의 전개와 유권자들의 시간에 따른 인식에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진행 중인 제도적 절차는 선거 운동 논쟁, 정당 연설, 정치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선거 결과를 자동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역사적 경험은 이러한 성격의 사건들이 경제, 사회, 커뮤니케이션 등 더 광범위한 요인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상황은 확정된 결론보다는 진행 중인 과정으로 특징 지어진다. 관련 기관들은 여전히 공식적 절차 내에서 운영되며 항소, 협상 및 재검토의 대상이 된다. 한편 공개 토론은 제도적 규범 보존에 대한 정당한 우려와 경쟁적인 정치 환경에서 흔히 나타나는 서사적 논쟁을 동시에 반영한다. 이 시점을 이해하려면 절차적 세부 사항,
각 권력의 한계, 확인된 사실과 논쟁 중인 해석, 아직 불확실한 전망 사이의 차이 등에 주목해야 하며 이러한 요소들은 향후 논의의 방향을 계속해서 형성할 것이다. 최근 몇 주간 미국에서 관찰된 제도적 논쟁의 전개는 공공기관, 헌법 전문가 및 거버넌스 분석가들에 의해 보다 체계적으로 추적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바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활성화되는 공식적 메커니즘들이 거의 병행하여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개된 기록과 법률 분석에 따르면 논의의 초점은 개별 결정의 구체적 내용에서 벗어나 더 넓은 제도적 체계 내에서 이러한 결정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전환, 즉 특정 사건에서 제도적 구조로의 이동은 결론적 정의나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제가 계속 논의되는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사법부 영역에서 최근 연방 명령 이행과 관련된 판결들은 사법 권위를 보장하는 도구로서 법정 모독죄 제도의 역할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미국 판례법에 따르면 이 제도는 수령자의 위계적 지위와 무관하게 사법명령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민사적 법정모독과 형사적 법정모독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법학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왔다. 전자는 명령 이행을 강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후자는 법원의 권위에 대한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둔다. 현재 논의는 이러한 개념들이 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연방기관들이 시행하는 공공정책과 관련된 명령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집중되어 있다. 행정법 전문가들은 연방정책의 실행이 종종 대통령 수준에서 내려진 결정이 장관, 기관장, 전문 공무원들에 의해 이행되는 복잡한 지휘 계통을 수반한다고 지적해왔다. 이러한 구조는 법원 명령 불이행 사건에서 직접적 간접적 책임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일부 해석에 따르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먼저 특정 집행기관이나 당국에 제재를 가한 후 행정부 수장에게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해석은 특정 상황에서 최고 권력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제안하며 특히 명령 불이행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더욱 그러하다. 한편 국회에서는 탄핵 관련 결의안 처리가 하원 내부 절차 관점에서 검토되고 있다. 의회 규정에 따르면 특권 결의안으로 분류된 안건은 우선적으로 심의되며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토론과 표결을 강제할 수 있다. 다만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그러나 입법 분석가들은 결의안의 존재가 자동적으로 즉각적인 표결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한다. 하원 지도부는 특히 당파적 분열이 심한 환경에서 의제 구성과 일정 협상을 위한 규정상 수단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논쟁은 입법문서에 명시된 혐의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대통령제 국가들의 과거 탄핵 절차에서 조항 작성은 사실적 주장뿐만 아니라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행위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사용된 언어가 상당한 무게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그 법적 효력은 의원들의 동의와 이후 상원의 평가에 달려있다. 전문가들은 탄핵이 형사법의 증거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는 무엇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공개 토론에서 종종 혼란을 야기한다. 논의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이러한 절차와 권력 분립 원칙 간의 관계다. 미국 헌법은 각 권력이 다른 권력의 과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동시에 권력의 갑작스러운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동시에 통제 메커니즘을 가동할 때 시스템이 설계된 대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해석적 조정이 필요한 수준의 긴장 상태로 치닫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한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없으며 많은 분석은 헌법 체계 자체가 새로운 균형이 달성되기 전에
장기적인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법무부의 역할도 이 맥락에서 주목받고 있다. 사법 분쟁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행정부 기관으로서 법무부는 사법 결정이 대통령 정책과 직접 연관될 때 민감한 입장에 놓인다. 제도적 분석에 따르면 민사 모독죄 사건에서 법무부의 역할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유형의 조치는 행정부의 개입 없이 법원이 직접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제도적 갈등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성격의 분쟁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확대시킨다. 정치적 차원에서 관측자들은 이러한 절차의 파장이 최근 사건들 이전부터 이미 심화되고 있던 양극화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도적 절차는 각기 다른 대중들에 의하에 당파적 시각을 통해 해석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관찰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정당성 또는 부당성에 대한 인식을 증폭시킬 수 있다.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탄핵과 사법적 결정에 대한 평가는 제시된 법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분석보다 당파적 성향에 따라 더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논의의 국제적 영향에 대한 중요한 논쟁도 존재한다. 외교 정책 분석가들은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특히 행정부 수장이 관련된 내부 제도적 갈등을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절차들은 국내 문제로 간주되지만 미국 외교 정책의 제도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이러한 갈등이 헌법적 틀 내에서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가 제도적 취약성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학계에서는 현재 상황을 둘러싸고 대학과 연구센터에서 분석, 논문, 공개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많은 연구가 정치적, 기술적, 미디어적 맥락의 상당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전임 대통령들과 관련된 사건 등 역사적 선례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점은 현대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반응 주기를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어 이전 시기보다 기관들이 더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관찰이다. 이는 형식적 절차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 다른 자주 언급되는 측면은 정치적 위기와 헌법적 위기의 구별이다. 전자가 정치 행위자들 간의 격렬한 분쟁을 의미하는 반면 후자는 체제의 기본 규범의 유효성이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직접적인 의문을 내포한다. 많은 분석가들은 공공토론의 일부 분야에서 과장된 수사에도 불구하고 운영 중인 메커니즘은 여전히 현행 헌법과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었지만 여전히 제도적 규칙 내에서 통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반복되는 대립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제를 지탱하는 비공식적 협력 규범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원의 일상적 운영에서 연방 판사들은 자신의 판결이 관련 당사자뿐만 아니라 상급 기관과 여론에 의해 분석될 것임을 인지하고 판결 근거를 상세히 제시하려 노력해왔다. 선례를 인용하고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등 신중한 판결 작성은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발령된 명령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제도적 주의는 향후 항소 및 재심 절차가 명확한 기술적 기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기여한다. 국회 측에서는 탄핵 논의에 참여한 의원들이 공식 기록을 통해 정식 절차를 따르고 규정된 기한을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결의안 추진을 지지하는 측에서도 신속한 절차는 합법성에 대한 추가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논쟁의 일부는 정치적 긴급성에 대한 인식과 입법 규칙의 엄격한 준수를 균형 있게 조율하는 데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제도적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딜레마다. 논의는 대법원의 역할에도 미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대법원이 언급된 모든 논란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있다. 법률 분석가들은 경멸죄의 한계, 법원 명령의 범위 또는 탄핵 절차와 관련된 문제들이 언젠가는 항소나 헌법적 분쟁을 통해 대법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법적 문제가 있을 때만 개입하려 하며 하급심이나 정치적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측하는 것을 피한다고 강조한다. 요약하자면 이 과정의 중간 단계에서 펼쳐지는 시나리오는 중첩된 논쟁, 제도적 신중함, 최종 결론 부재로 특징 지어진다. 각 권력은 여전히 강력한 대중적 정치적 감시 아래 있지만 각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추적하려면 형식적 행위와 해석, 잠정적 결정과 최종 결론, 개인적 책임과 제도적 책임 간의 구분에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미국 헌법 체계가 자신의 기초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복잡한 갈등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받는 순간이며 이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다양한 전개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이 논쟁의 흐름 속에서 분석가 연구자 및 제도적 관찰자들의 시선은 특정 행위에 대한 개별적 분석에서 벗어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경로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로 이동하고 있다. 헌법학과 정치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평가들은 이러한 유형의 맥락이 단일하거나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부분의 경우 부분적인 결정, 연속적인 제도적 대응,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른 절차적 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진화한다. 이러한 역학은 제도적 관점에서 프로세스가 알려진 틀과 역사적으로 확립된 기준 내에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인식 수준에서는 지속적인 불확실성의 감정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국회 내에서 탄핵 관련 입법안의 지속 또는 진전은 단순히 제출된 결의안이나 청원의 형식적 존재 여부에만 기반하지 않는다. 6 weeks ago, 의회 운영 기록은 I stood beneath 실제 the 처리 과정이 위원회 간 협조, 정당 지도부 간 조정, 입법 일정과의 조율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다른 중요한 의제들이 주목을 다투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입법 과정 분석가들은 의회 규칙이 특정 단계를 가속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더라도 내부 정치 역학이 협상을 요구하여 결정을 지연시키거나 초기 예상 경로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탄핵 문제는 상당 기간 논의될 수 있으나 반드시 즉각적인 결론이나 명확한 결말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이와 병행하여 사법부는 자체적인 속도와 기술적 기준에 따라 운영을 지속한다. 사법적 결정 이행과 관련된 절차는 청문회, 관련 당사자들의 공식 진술, 그리고 각각 항소나 재검토 대상이 되는 연속적인 결정들을 통해 진행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법원이 행정부의 대응을 관찰한 후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점진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태도는 사법부의 권위를 유지하고 제도적 저항이나 정당성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갑작스러운 갈등 확대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측면은 기관적 책임과 개인적 책임의 구분에 관한 것이다. 법원이 사법명령 위반을 확인하더라도 초기 제재 적용은 대통령 개인이 아닌 특정 기관, 부서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은 법적 근거와 제도적 신중함을 모두 반영하는데 행정부 수장에게 개인적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선례, 헌법적 한계, 현행 규범 해석에 관한 복잡한 논쟁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책임 규명의 경계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으며 학계에서 심층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 넓은 정치적 차원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기관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론 연구자들은 권력 간 긴장 상태가 지속될수록 유권자 집단 내 기존 불신감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헌법적 법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과정에 대한 상세한 이해가 특정 사회 계층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제도적 현실에 대한 단순화되거나 왜곡된 해석을 피하기 위해 맥락을 고려한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제도적 갈등과 선거 주기 간의 관계 역시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진행 중인 절차들이 선거 운동 담론과 정당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분석가들은 유권자 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예측하기 어렵고 여러 변수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경제, 사회, 국제 문제는 종종 선거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특정 제도적 논쟁의 영향을 약화시키거나 증폭시킬 수 있다. 연방 통치 분야에서는 관찰자들이 더 집중적인 감시 기관이 행정적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기관과 부처들은 일반적으로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내부 규정 준수 절차를 강화하고 법률 자문을 확대한다. 이러한 조정은 통제 메커니즘의 강화로 해석될 수도 있고, 운영 환경이 더 방어적이고 느려졌다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해석이 우세할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 및 행정법 발전에도 잠재적 함의가 존재한다. 높은 주목도를 받는 맥락에서 내려진 사법적 결정은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며 상급 법원의 최종 판결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이해와 판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탄핵을 둘러싼 입법적 논쟁은 대통령 행동 기준에 대한 해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향후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둔다. 미국 정치사 전문가들은 많은 제도적 갈등이 시간이 지나며 전개된 양상을 고려해 회고적으로 분석할 때 비로소 그 완전한 의미를 드러낸다고 강조한다. 발생 당시에는 단편적이거나 미결로 보였던 과정들이 이후 제도적 관행과 규범적 기대에 더 명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제도가 긴장을 흡수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역사적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상황을 확정적이거나 예외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데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또 다른 자주 언급되는 점은 정치체제의 운영을 지탱하는 비공식적 규범의 역할과 관련된다. You don't hand matches to an arsonist, and you don't give power to an angry left-wing.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비문서화된 규범이 약화될 경우 공식적 구조가 유지되더라도 갈등이 더 빈번하고 격렬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의 논쟁에는 이러한 규범들이 현대적 맥락에서 어느 정도까지 긴장되거나 재정의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포함된다. 국제 무대에서 정부와 기관들은 특히 미국 정책 결정의 예측 가능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그럼에도 외교관과 대외 정책 분석가들은 국내 제도적 분쟁과 공식적인 국제적 약속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으며, 미국 대외 정책은 격렬한 국내 분쟁 시기에도 어느 정도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러한 구분은 체계적 불안정성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제도적 의사소통 측면에서 의회와 사법부는 모두 자신들의 행동을 공식적이고 상세하게 기록하려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기록들이 해당 시기의 역사적 자료가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회의록 작성, 근거를 제시한 결정문, 그리고 상세한 보고서 작성은 향후 분석을 위한 일관된 경험적 기반을 제공하며 오로지 언론 보도에 기반한 재구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진행 중인 과정은 다층적인 분석과
기관 간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특징 지어진다. 대부분의 전문가 평가에 따르면 단일하거나 불가피한 결말을 암시할 만한 충분한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시나리오는 점진적 조정, 지속적인 협상, 단계적 결정의 단계를 가리키며 미국 헌법 체제가 핵심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시험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시점을 이해하려면 지속적인 관찰, 확인된 사실과 논쟁 중인 해석 간의 신중한 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향은 제도적 과정이 진행되거나 재편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로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